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동의 작은 마을에서 민박을 운영하던 한 여인과 여행을 왔다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한 남자. 두 사람은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와 설렘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함께한 놀라운 첫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동군 깊은 계곡 마을, 새벽 5시.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민자는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정원을 둘러보았다. 어제 비가 내린 탓에 들꽃들이 더욱 생생하게 피어 있었다. 코스모스, 봉선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제각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참 예쁘네. 민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꽃들을 찍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지만 이런 순간들을 기록해두고 싶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 오늘도 예약 확인을 했다. 빈 방이 대부분이었다. 가끔 등산객이나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머물다 가지만 대부분의 날은 이렇게 조용했다. 서울에서 40년을 살다가 이곳으로 왔을 땐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편했다.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민자는 청소를 시작했다. 손님이 없어도 방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침구를 갈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좋았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다. 점심때가 되어 혼자 밥을 차려 먹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반찬도 몇 가지 안 되었지만 혼자 먹기엔 충분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를 보다가 연속극으로 채널을 돌렸다. 화면 속 사람들은 사랑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다. 민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러 차를 마셨다. 민자야,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니? 할머니가 물었다. 민자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정말 괜찮았다. 외로움보다는 평안함이 더 컸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부담감을 생각하면 혼자가 훨씬 나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할머니가 돌아갔다. 민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할 일들을 점검했다. 별다른 계획은 없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이고 모레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자는 정원으로 나갔다. 계곡물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별들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자는 팔짱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런 순간에는 자신의 인생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에게 상처받을 일도 누구를 실망시킬 일도 없는 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후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자는 빨래를 걷어들이려고 마당으로 나갔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검은색 소형차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회색 재킷을 입고 검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머리가 반쯤 휘어진 것으로 보아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남자는 비를 맞으며 민박집 현관으로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배준석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민자는 예약 명단을 확인했다. 일주일 전에 전화로 예약한 손님이었다. 장기 투숙을 희망한다고 했던 사람이었다. 네,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민자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배준석이라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젖은 재킷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타월 가져다 드릴게요. 민자는 서둘러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준석은 고맙다며 머리와 어깨의 물기를 닦았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사진 찍으러 오셨나 보네요. 민자가 말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곳 풍경을 담고 싶어서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장기 투숙을 부탁드렸습니다. 민자는 준석을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다. 준석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비에 젖은 산들이 안개에 쌓여 몽환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민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소란스럽지도 않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려는 사람 같았다.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자가 물었다.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준석은 감사하다며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자는 저녁 시간을 알려주고 방을 나왔다. 그날 저녁 준석은 식당에 내려와 민자가 차린 밥상을 받았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준석은 맛있게 먹었다. 민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 식당을 힐끗 보았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준석이 빈 그릇을 가져오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은 기분이네요. 민자는 괜찮다며 그릇을 받았다. 준석의 손이 잠깐 민자의 손에 스쳤다. 그날 밤 민자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준석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다. 다음 날 아침 민자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준석이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 아침 일찍 실례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민자는 창문 너머로 준석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정원에서 들꽃들을 찍고 있었다. 민자가 늘 혼자 찍던 그 꽃들을. 하지만 준석의 시선은 달랐다. 더 오래, 더 세심하게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석이 카메라를 들고 민자가 서 있는 창문 쪽을 향했다. 순간 민자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준석이 자신을 찍으려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준석이 민박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주변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돌아왔다. 저녁엔 민자가 차린 밥상을 받으며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다. 민자는 준석이 있는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아침에 그를 위해 커피를 한 잔 더 끓이고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다. 준석은 항상 고맙다고 말했지만 특별히 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민자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준석이 돌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민자는 물뿌리개를 들고 있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자가 말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들어보였다. 좋은 사진들이 많이 찍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보여드려도 될까요? 민자는 잠시 망설였다. 다른 사람과 이런 시간을 보낸 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네, 좋아요. 둘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준석은 카메라를 꺼내 민자에게 건넸다. 작은 화면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계곡의 물줄기, 산의 안개 낀 아침 풍경, 들꽃들, 그리고 민자는 숨을 멈췄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모습,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 부엌에서 요리하는 뒷모습. 모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다. 이건 민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찍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 찍고 싶었어요. 민자는 사진들을 다시 보았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평소 거울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다. 더 자연스럽고 더 평온해 보였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이건 제가 맞나요? 민자가 중얼거렸다. 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네. 이게 제가 본 민자 씨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얼굴, 주름진 손, 구부정한 어깨만 보였다. 하지만 준석의 카메라 속 자신은 달랐다. 정말 고마워요. 민자는 간신히 말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다. 준석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날 저녁 민자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다. 준석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몇 가지 더 만들었다. 준석은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다. 민자 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사셨어요? 준석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민자는 잠시 생각했다. 9년 정도 됐어요.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혼자 살아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준석도 더 묻지 않았다. 저도 혼자예요. 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신문기자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어요. 민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그가 기자였다는 게 납득이 갔다. 조용히 관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같았다. 그날 밤 민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기쁨 때문이었을까? 이유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준석이 온 지 보름이 지나자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식사 후에 차를 우려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하루를 보내내는 기쁨을 느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석이 제안했다. 동네 장터에 같이 가볼까요? 장 보는 것도 도와드리고 싶고 시장 풍경도 담고 싶어서요. 민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둘은 준석의 차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탄 자동차 조수석이 어색했지만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준석은 운전하면서도 가끔 민자를 힐끗 보며 미소를 지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자는 평소 혼자 장을 볼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그는 민자가 고르는 채소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장본 것들을 들어주었다. 과일 가게에서 배를 고르다가 준석이 말했다. 민자 씨는 정말 살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매일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민자는 부끄러웠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장을 다 보고 나서 둘은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준석은 카메라를 꺼내 시장 풍경을 보여주었다. 분주한 상인들,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민자가 감탄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을 담는 걸 좋아해요. 그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 민자는 장에서 산 재료로 특별한 저녁을 차렸다. 생선찜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준석이 좋아한다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준석은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다.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음식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준석이 말했다. 민자 씨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자는 기뻤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잊고 살았었다. 식사 후 둘은 마당에 나가 앉았다. 계곡물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자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민자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과거를 남에게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다.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컸고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석은 조용히 들었다. 민자는 계속했다. 처음엔 서러웠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 혼자 살아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외롭지 않으셨어요? 준석이 물었다. 민자는 고개를 저었다. 외로움보다는 평안함이 더 컸어요. 그런데 민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준석이 민자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눈이 따뜻하게 빛났다. 저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민자의 가슴이 뛰었다. 이런 고백을 이 나이에 듣게 될 줄이야. 밤은 깊어갔지만 둘은 계속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민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아침에 마주치면 눈이 마주쳐도 어색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다. 민자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끼며 지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민자는 동네 할머니와 함께 시내에 일을 보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창가 자리에 앉은 준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자는 반가워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다. 준석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준석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때로는 웃기도 했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민자의 가슴이 싸늘해졌다. 순간 자신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준석에게 자신은 그저 민박집 주인일 뿐이었다. 며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특별한 관계가 된 건 아니었다. 민자야, 왜 그래? 할머니가 물었다. 민자는 괜찮다며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끄러웠다. 그날 저녁 준석이 돌아왔을 때 민자는 일부러 부엌에 있었다. 저녁 준비됐어요. 민자는 냉담하게 말했다. 준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민자는 대답을 피했다. 준석은 더 묻지 않았지만 식사 내내 민자의 눈치를 봤다. 민자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준석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아침에는 커피를 혼자 마셨고 저녁에는 밥상만 차려주고 자리를 피했다. 준석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민자가 거리를 두려 하니 어쩔 수 없었다. 역시 기대하지 말 걸 그랬어. 민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이를 먹고 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민박집 현관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지난번 카페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다. 민자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배준석 씨 계신가요? 여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민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석을 불렀다. 준석이 나타나자 여자는 밝게 웃었다. 아버지. 민자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라고? 준석도 당황한 듯 보였다. 성희야, 어떻게 여기까지?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성희라는 여자는 민자를 바라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성희라고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민자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서 정말 잘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덕분에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자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당황했다. 준석이 난처한 표정으로 성희를 말렸지만 성희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한 후였다. 민자는 혼란스러웠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성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석과 딸의 대화를 들으며 민자는 그들의 관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준석에게 늦게 알게 된 딸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성희가 돌아간 후 민자는 준석에게 차갑게 대했던 지난 일주일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성희가 떠난 후 민자와 준석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자는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알았지만 쉽게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준석도 민자의 변한 태도에 상처받은 듯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며칠 후 저녁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자 씨,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요즘 뭔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민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일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희는 제가 뒤늦게 알게 된 딸이에요. 준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는 걸 몰랐어요. 민자는 조용히 들었다. 준석은 계속했다. 몇 년 전에야 성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성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죠. 30년 넘게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럼 성혜 씨랑 따로 만나신 건? 민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가끔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노릇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준석에게는 자신만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민자는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성희 씨와 카페에 계신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했어요. 준석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준석은 자신의 과거, 뒤늦게 만난 딸과의 관계, 그리고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자도 자신의 마음,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혼란과 질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자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준석이 말했다. 기자 시절에 이 마을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민자 씨 얘기도 들었고, 언젠가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민자는 놀랐다. 저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건가요? 준석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끌릴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사소한 일로 둘은 다툼을 벌였다. 김치찌개의 간 때문이었다. 준석이 오늘은 좀 짜네요 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럼 안 드시면 되죠. 민자가 토라졌다. 매일 해드리는데 불만이시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준석이 변명했지만 민자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다.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민박집 주인이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에요. 민자의 말에 준석도 당황했다. 민자 씨,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민자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동안 쌓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역시 함께 산다는 건 이런 거군요. 서로 기대하고 실망하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날 이후 둘은 며칠간 말을 섞지 않았다. 민자는 최소한의 식사만 차려주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준석도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다.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냉랭했다. 민자는 아마도 준석이 떠날까봐 무서웠던 것 같았다. 차라리 먼저 상처 주고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행복이 다가오려고 하는데 스스로 밀어내는 습관, 그것이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밤, 민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곡물 소리와 풀벌레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준석의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들었다. 민자는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정원의 들꽃들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준석과 함께 바라보던 그 풍경이었다.
이제 다시 혼자 보게 될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자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준석이라는 걸 알았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민자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준석이었다. 민자 씨, 제가 잘못했어요. 김치찌개 이야기. 정말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민자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민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무서워요. 기대하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준석이 가까이 다가왔다. 저도 무서워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는데. 민자 씨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싸울 수도 있죠.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하지만 꼭 화해하자고 약속하면 안 될까요? 포기하지 말고. 민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사람들이 떠나는 게 익숙해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자기 길을 찾아 떠났어요. 혼자 남는 건 항상 저였어요.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준석의 목소리가 확고했다. 민자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민자 씨와 함께요. 민자는 천천히 준석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진지하고 따뜻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민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제는 나도 도망치지 않을래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민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안정감이었다. 다시 시작할까요? 준석이 물었다. 네. 하지만 천천히요. 저는 아직 서툴러요. 저도 서툴러요. 함께 배워가면 되죠. 그날 밤 둘은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서로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민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자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다. 준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전까지 만들었다. 준석은 감동한 듯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고, 민자는 웃으며 간이 어때요? 라고 되물었다.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앞으로도 가끔 싸울 수 있어요. 민자가 말했다. 하지만 꼭 화해해요. 약속이에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요. 서로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고 더 자연스러워졌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가을날, 준석이 민자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자 씨,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민자는 정원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다가 손을 멈췄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전혀 놀랍지 않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었다. 우리 나이에. 준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민자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민자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예순을 넘어서 다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게 꿈만 같았다. 성희 씨는 뭐라고 하실까요? 이미 물어봤어요. 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하라고 재촉하네요. 며칠 후 성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까지 들고 왔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성희가 환하게 웃으며 민자를 안았다. 민자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아직도 어색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간소하게 하려고 해요. 민자가 말했다. 성희가 고개를 저었다. 스몰 웨딩이라도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결혼식은 민박집 마당에서 열기로 했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동네 이웃들과 성희만 참석하는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민자는 새 한복을 입고 준석은 정장을 차려입었다. 둘 다 어색해하면서도 행복해했다. 동네 이장님이 주례를 서주셨다. 이 두 분이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간단한 예식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배준석 씨, 김민자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약속하겠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민자 씨, 배준석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겠습니까? 네, 약속하겠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민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준석도 울먹이며 민자의 손을 꼭 잡았다. 성희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요, 아버지, 어머니, 하고 소리쳤다. 동네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쳤다. 민자는 비로소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런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민자와 준석만 남았다. 달빛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정말 꿈 같아요. 준석이 민자의 어깨를 감쌌다. 저도요. 혼자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눈을 감았다. 따뜻한 체온, 느릿한 숨결,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행복의 눈물. 그것이야말로 영혼이 만나는 첫날 밤이었다. 육체적인 사랑과 소중한 마음의 결합이었다. 계곡처럼 우리는 굽이굽이 돌아왔지만 결국 하나로 흐르게 되었네요. 민자가 준석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다. 준석은 민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이제 끝까지 함께 흘러가요. 다음 날 아침 민자는 준석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모든 일상이 혼자 할 때와는 달랐다. 더 의미 있고 더 따뜻했다. 오후에 성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아버지와 즐겁게 잘 지내세요? 민자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렸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성희야, 너도 자주 와. 네, 어머님. 곧 갈게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계곡가를 걸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여행도 가고 싶고 함께 사진도 찍고 싶었다. 민박집도 더 잘 꾸며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고 싶었다.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민자가 계곡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따뜻하면 그게 사랑이죠. 하동의 계곡처럼 당신의 삶도 다시 흐르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을 함께 꾸며 남은 인생을 함께 써내려갈 동반자가 있었다. 하동 계곡의 물이 바다로 향해 끝없이 흘러가듯 두 사람의 사랑도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